힘든 오후입니다. 모두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곽상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민주연구원에서 앞으로 홍보 동영상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면서 잡담한 내용들을 저희가 게시했는데요. 뜻밖의 반응이 예상보다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예. 오늘 어린이를 왔어요, 여기? 저는 민주연구원에서 오늘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정한솔입니다. 인턴이에요. 인턴. 저도 인턴과 비슷한 그런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인턴 비슷한 직위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민주연구원의 급여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은 하고 있죠. 네.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지난 2021년 1월 14일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군사 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군사 분계선 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의 실생활과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구역을 둡니다. 이 보호구역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제보호구역, 둘은 제한보호구역, 셋은 비행안전구역, 넷은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보호구역 내에 그 자신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 소위 말하는 재산권 행사,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을 하거나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을 하는 행위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재산권 행사가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아까 기존의 통제 보호 구역에 묶여 있던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었는데 통제 보호 구역에 해제가 되면은 신축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제한 보호 구역 내에 있던 토지에서는 협의하에 신축 내지 증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군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보통의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거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해제가 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자로는 100,674,284 제곱미터입니다. 읽어보면 1억 제곱미터입니다. 뒤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억 67만 4,284 제곱미터입니다. 저는 일단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게 좀 심리적 저항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느냐? 그럼 왜 지금은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폐지를 했느냐? 우리는 과거에 이제 군대의 힘, 국가 공권력의 힘이 지나치게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수용을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실제 복지화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군사 작전 계획이 있다, 혹은 군대가 주둔한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지역을 전부 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또한 무기 체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군 체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도가 폐기된 기지나 군사 시설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군 부대가 이전하거나 체제가 개편되어서 철거되었거나 철거가 필요한 기지와 시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한 지역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가 살던 지역만 해도 경기도 연천이라고 경기도 연천.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군 생활 그곳에서 하신 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혹은 완화를 받게 되어서 이를테면 고도 제한의 완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새롭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물들, 더 높은 건물들이 생겨서 이 지역도 이전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해제와 완화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국가의 권력, 국가의 통치 기능은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국방은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갖게 되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권력은, 그래서 국민을 위하지 않는 권력은 통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더 이상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지역에는 본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혹자들은 이제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대해서 군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 혹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건 아니냐라고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이미 부대가 개편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철거되었거나 그런 지역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국방상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두었던 것을 지금은 없애는 것입니다. 예. 제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 3조에서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 법의 4조 2항에서는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해제 완화의 움직임은 사실 법을 따르지 않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법률의 규정 같은 데 보면은 지체 없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체가 없는 것이냐, 이게 또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 늦추면 지체 없이 한 것이냐, 일주일 안에 하면 지체 없는 것이냐, 1년 안에 하면 지체 없는 것이냐. 그 법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익을 누려왔던 사람들은 지체 없이는 한정 없이로 해석하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그래서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언제 다시 군사적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국가안보상에 요긴하지 않은 시설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해제가 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4.7배라고 합니다. 꽤 넓죠? 통제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제가 군생활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연무읍 안심리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천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동 tuk실동, 광주광역시 서구 땅촌동. 너무 많은데요? 지역 중간에 건너뛰고요.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신의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거기 성장하고 자란 느낌이 어때요? 사실 저는 자라면서 굉장히 군인, 그땐 아저씨였죠. 군인 아저씨들이라던가 혹은 뭐 전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것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이 늦고 뭐 집가라든가 땅값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개발이 어렵고 매매조차도 어렵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물론 군사적인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요즘 갈 때마다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변호사 초창기에 이런 소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군부대 내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계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나 거기 군부대 땅이 있는데 이것 좀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 군사시설 보호뿐만 아니라 군 부지 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건 가혹한 일입니까? 저한테 오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입법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행정, 국가의 정책으로 국민이 보다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연구원도 국가 정책이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워지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민주연구원의 인턴으로 처음 오신 이 귀한 분과 지금 말씀 나눴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그 새로운 출연자들을 모시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출연진에게 하고 싶은 말, 제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댓글로, 구독과 좋아요로. 자, 그러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